롯데쇼핑이 전체 매장 중 30%를 정리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1979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통산업 패러다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빚어진 코로나19 사태도 한몫을 하고 있죠. 관련해서 이윤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대규모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현재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매장 700여 곳의 실적이 부진한 점포 200여 곳의 문을 3년에서 5년 안에 닫기로 했습니다. 전체 점포의 30%를 폐점하는 셈인데 1979년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삐에로 쇼핑과 일렉트로마트, 부츠 등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정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대신 이마트 매장 140여 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는데요. 수익성이 나지 않는 매장을 과감히 정리해 실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수년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위기는 유통업계에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유통업계의 몸집 줄이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롯데쇼핑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4,27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3%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 손실은 8,536억 원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새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진 경향이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하락세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할인점이 25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요. 슈퍼 역시 1,0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도 비슷합니다.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5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4%나 감소했고 순이익은 2,238억 원으로 53.2%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실적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 소위 지금까지 유통 공룡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게 됐습니까? 사실 국내 대형 마트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 문화가 확산됐고 또 정부의 출점 규제 여파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걸은 지 꽤 됐습니다. 또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까지 맞물리면서 실적 하락세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롯데마트와 이마트의 결단은 업계에서는 살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의 하락세가 뚜렷해진 상황인데요. 두 유통업체 모두 오프라인 점포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그룹 전체적인 재무구조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롯데쇼핑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는 변화하는 오프라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상권 내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이를 제거하는 데 들이는 에너지보다는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 자체가 유통업권에서 변하고 있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트뿐만이 아니라 외식업체 전반적으로도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외식업체, 여행업체 할 것 없이 요즘에 다 경제가 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가려던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졸업식 시즌인데 졸업식을 하지 않는 유치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축하해주는 풍경이 좀 일상적이었는데 이조차도 사실은 보기 어렵게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외식업체 매장의 고객 수와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빕스 인천공항 내 매출은 30%가량 줄고 고객 수도 줄었고요. 애슐리도 매출과 고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또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있는 업권도 있죠. 배달 관련한 업체들이고 또 온라인 배송 업체들도 지금 몸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유통업계들의 하락세는 분명해진 대신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온라인 업체들입니다. 2015년 메르스 덕분에 급성장했던 온라인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이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이런 배달 앱들은 오히려 실적이 늘었다고 하고요. 또 온라인 장보기도 생활화됐습니다. 한 새벽 배송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로나 전에는 하루 6천 건의 주문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대 주문 건수를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7천 건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하지만 이제 물량이 몰리면서 지역에 따라 저녁 8시와 11시에 8시와 11시까지 받아온 주문 마감 시간이 훨씬 더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SSG닷컴이나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새벽 배송업체들도 덩달아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SSG닷컴의 쓱 배송 주문 건수는 코로나 사태 전보다 10.2% 증가했고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하루 평균 매출도 20%가량 올랐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